자, 그러면 공유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음소거 부탁드리고, 자, 여기 보시면 우리 구루님들하고 리더님들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호스트 소개 및 인사, 그 다음에 구루 리더님 소개 및 인사, 또 저희 조 작가님께서 미니 강연을 해주실 텐데 한 50분 정도 소요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 부모님들, 우리 구루님들 중에 제가 오늘은 한 5분 정도 임의로 이렇게 뽑히신 거죠. 임의로 이제 5분 정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5분 구루님의 소감을 듣고 다음 차시 소개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시간 반 소요를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이제 오버되면 한 15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호스트님, 저희 지금 약간 기계음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노이즈가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요? 네. 아, 제가 기계치라. 네, 이제 됐습니다. 그래요? 아주 깨끗합니다. 네. 네, 잠깐 건드렸더니 기계치란 말 네. 괜히 했군요. 알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괜찮으시죠? 그러면 지금 현재 32분 정도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여러분이 1주차 우리 리더님들하고 우리 구루님들의 주제는 우리 아이의 할 수 있다는 믿음 키워주기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자,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갤럭시 로켓반 구루님들. 저는 인사를 하려고 그랬더니 제가 미쳤군요. 구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혹시 우리 구루님들 그때 OT 때 저희 조 대표님께서 구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구루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는지요? 혹시 아시면 채팅창에 빠르게 글 한번 올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아이고, 벌써 올라오기 전에 제가 클릭을 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자, 구루라는 의미는 산스크리트어로 선생이란 뜻입니다. 이게 산스크리트어라고 했는데 이걸 한글말로 하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영어로 하면 편해요. 그래서 선생이란 의미고 요게 지혜로운 선각자, 인도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 리더님들의 구루님이시지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어로는 그 세부 분야의 통달한 전문가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머털도사, 우리 무릎팍도사 막 이렇게 도사라는 말 하잖아요. 그 도사가 영어로 구루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차례로 이제 제 호스트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양정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제가 어저께는 너무 떨어가지고 우리 조 작가님께서 박수 한번 크게 해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다 박수 치는 거 제가 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니스 잉글리시라는 영어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소개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엄마가 되어서 찾게 된 꿈이라는 주제로 짧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꿈이 없었어요. 그냥 엄마가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되니까 또 대학교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대학교에 가서도 그 공대 여학생들 아십니까? 열심히 잘 노는 공대 여학생?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 저희 과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졸업하는 줄 알고. 졸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전 열심히 잘 놀았습니다. 놀고, 이제 제가,
직장을 얻은 곳이 의류무역회사라고 Government Agency라고 해서 그곳에는 보통 영어로 소통을 하는 회사라 제가 제 의지 없이 자연스럽게 영어와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나면 첫 아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처럼 그 교육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계신 분들은 어떤 그 유튜브가 활성이 되고 또 많은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교육의 방향성을 되게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툴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12개월의 호비, 뭐 브레인스쿨 아니면 몬테소리, 프레벨 그런 곳에서 교육에 대한 그런 정보를 얻었어요. 그렇게 이제 열혈로 저희 첫아이를 열심히 키우다가 둘째가 나왔는데 둘째가 너무너무 저한테 어려웠어요. 매일매일 울기를 많이 울어서 제가 살짝 우울증이 왔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왔을 때 극한으로 가시는 분들의 마음을 저는 이해합니다. 처음에 첫째를 키울 때는 절대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사람이 겪은 만큼 아는 만큼 안다고 저는 그걸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엄마가 되어서 찾게 된 꿈이잖아요. 우연치 않게 너무 우울증이 심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잠깐 둘째를 봐주시겠다고 호의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를 집에서 보는 입장에서 아이 둘을 어린이집에 보낼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선뜻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하셔서 제가 가게 된 곳이 문화센터예요. 근데 문화센터를 갈 때 어떤 걸 수강할지를 잘 몰랐는데 주변에 있는 친구 엄마들이 첫째 딸 책 읽을 때 너무 재밌게 잘 읽는 것 같다고 얘기를 줘서 제가 그때 제 재능을 알아서 내가 책을 좀 잘 읽는구나. 그래서 동화구연을 하게 되고 상까지 받았어요. 그거를 가지고 저는 제 인생 철학이 좀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제 인생 철학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고 굿네이버스의 아동 성교육 강사로 한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죠. 누가 앞에서 누군가 말을 되게 재미있게 잘한다는 걸 알고 그때 제 재능을 조금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 영어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그때는 스토리텔링이 또 되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스토리텔링을 배우고 나서 어린이집에 봉사를 했습니다. 1년 정도. 근데 또 원장님이 제가 그쪽으로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기삼아 어린이집 영어 파견 강사로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강의를 많이 못 받았는데 즐기다 보니까 2년 차에는 굉장히 많은 어린이집을 저한테 소개시켜주는 그런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어요. 제가 뭔가 즐기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제 인생에서 알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남편을 따라 포항에를 왔는데 우연한 기회에 방과후 강사까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꿈이 좋은 영어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어설프게 제가 이제 아시는 홍현주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설프게 알면 열심히 잘하는데 어느 경지가 돼서 조금 더 무르익으면 이제 본인이 못하는 게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딱 맞아서 좋은 선생님이 되기로 꿈은 꿨는데 제 발음이 안 좋다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제가 이 글로서 크레스펀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 쪽으로는 제가 많이 듣질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유튜브를 통해서 샤론 선생님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샤론 선생님이 처음 활동할 때 제가 3기로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때 해서 덕질이라는 표현을 저희 조승우 작가님 강의에서 들었는데 제가 발음 덕질을 그때부터 한 것 같아요. 지금 40기를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강의를 쭉 샤론 둥이라고 해서 샤론 선생님 옆에서 계속 발음 공부를 하고 현재로는 한 1년 정도 샤론 샤인 주니어 발음 강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가 코로나를 맞게 되었는데 코로나를 맞으면서 저희 영어적인 이론이 또 부족하다는 걸 알고 많은 인터넷에 인스타를 하다 보니까 좋은 강의들을 많이 하시는 좋은 선생님들을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그 어린이 영어 연구회 홍윤주 박사님이세요. 그래서 태솔이라는 강의를 제가 받게 되고 박사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박사님께서 또 조교 일을 저한테 맡겨주셔가지고 제가 또 감사하게 1년 정도 어린이 영어 연구회 조교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그게 매 기수마다 바뀌어야 되는 제도여서 제가 올해 이제 박사님이 자리를 내놓으라 하셔가지고 내놓음과 동시에 저에게 좋으신 분을 소개시켜준 자리가 제가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호스트 자리를 저한테 해볼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영광스럽게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6주 동안 여러분하고 좋은 시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에는 너무 잘하고 싶어서 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제가 조 작가님이랑 배 작가님처럼 그런 글을 쓰거나 그러진 않고, 아이를 여러분보다 조금 더 먼저 키우고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저 역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지라 여러분에게 그런 면에서는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네. 저희 양정훈 호스트님께서 사실 거의 2주 동안 방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셨는데, 진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시고, 왜냐면 저희 구루님들께서 이 밤에 이렇게 사실 일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아이들 리더님들 돌보시고, 이렇게 참 이 시간을 내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우리 양정훈 호스트님께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이 어떤 때보다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시간이고 경험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좀 우리 구루님들이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까. 그래서 저하고도 같이 고민도 많이 하고 상의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항상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미숙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6주라는 시간은 저희가 함께 만들어 가는 거니까요. 저희 양정훈 호스트님께 많이 좀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힘 보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까 박수 받았다고 하셨지만 큰 박수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이 막 솟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저희 구루님 중에 구루 리더님이 계세요. 박유진 구루 리더님과 박지영 구루 리더님이신데, 이 두 분은 앞기수의 선배님이세요. 그래서 후배 기수님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우리 지금 라이브 미팅에 참여를 하시고 밴드 커뮤니티를 활성화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또 이야기가 있는지 우리 박유진 구루님하고 박지영 구루님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중계하고, 리더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시네요. 손을 번쩍 드셨습니다. 자, 네. 네, 제가 이름을 바꿨었는데 그 스피커 문제가 있어서 나갔다 들어오면서 이름을 못 바꿨네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 박유진 구루님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인사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박유진 구루입니다. 먼저 이렇게 라이브 밴드로 이렇게 글을 보다가 이렇게 라이브로 사기 구루님들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이제 16살, 13살, 8살 되는 3남매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고요. 그 둘째 지금 작년에 5학년 때 이제 2기 크리에이티브 과정을 함께 수료를 했습니다. 네, 이제 어떤 그 소개를 한 5분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이제 짧은 게 좋으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준비는 사실 이렇게 막 했거든요. 소개 글이 보이는데 저희 집에 일단 저의 가장 큰 걱정은 지금 북한도 이렇게 무서워서 안 내려온다는 그 중2와 함께 지금 살고 있어서 이제 올해 중3이 되는데 정말 중2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한 번씩 엄청난 몸과 마음이 다운이 되는 상태가 좀 많이 있어요. 그때도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 디넵 쇼케이스 녹화 영상을 제가 보게 됐는데 정말 온몸이 정말 지쳐 있었는데 그 아이를 통해서 그거를 보는 순간 가슴이 정말 두근두근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꿈에 대해서 관심도 많기도 했고 스몰빅 클래스도 아이와 함께 잘 하기도 했었는데 정말 디넵 쇼케이스는
너무 가슴이 뛰어서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하고 중요하고 공교육이 못 해준 이런 것을 스몰빅 클래스가 조승우 대표님이 문을 여셨구나 하는 순간 이 마음에 진짜 마음과 몸에서 힘이 막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거기 댓글도 그런 식으로 제가 써놨는데 하면서 바로 신청을 했어요, 제가. 신청을 하고 이제 선 신청 후 제안인 거죠. 이제 예지 리더와 협상을. 예지 리더는 이렇게 줌 수업도 안 좋아하고 특히 영어를 싫어해서 이렇게 노를 했지만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서 제안을 하고 그래서 저는 그 신청한 것도 감사했는데 하는 과정도 쉽지는 않았어요. 쉽지는 않았지만 너무 행복했고 끝나고 나서도 정말 디냅하기 너무 잘했다. 지금도 그게 아이들이 디냅버스를 통해서 부모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이어지고 있는데 너무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6주 과정을 제가 마치고 나면서 제가 쉽지 않았지만 좋았던 게 이게 아이들만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부모 수업을 6주를 계속 같이 연장선상에서 병행해서 해주시는 부분이 너무 좋았고 아이도 엄마도 공부를 하네. 그리고 아이가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 다 보거든요. 보고 또 무한 칭찬과 긍정을 해주세요. 또 이제 아이는 아이 수업에서 진입 수업에서 무한 긍정과 지지를 또 받고 또 부모인 구루는 플래너와 그 뭐죠 교환 얘기로 또 지지와 긍정을 해주잖아요. 이 6주 과정이 정말 온통 정말 무한 긍정과 지지와 칭찬과 격려로 이게 하나로 되어 있는 이 과정이 너무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그 밴드를 통해서 글이지만 이렇게 소통을 하고 또 이렇게 한 주에 한 번씩 이제 구루님들하고 소통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지가 되고 힘이 돼서 지금도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6주 과정이 저희가 그 예지 리더는 잘 해줬는데 중간에 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마지막 6주 차에 영어 연설문을 이렇게 자기가 쓴 걸 이렇게 선생님 많이 도와주세요. 딘랩 선생님들이 다 도와주시는데 그래도 그거를 영상을 찍어서 밴드에 올리는 과제가 있는데 이거를 하면서 아이가 자기는 잘하고 싶은 마음에 녹화를 하고 하는데 정말 이것만 들면 그러니까 보기만 하는데 녹화만 뜨면 계속 저도 지금 버벅거리잖아요. 저도 이게 한글도 이렇게 버벅거리는데 영어는 더 버벅거리고 안 되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처음으로 과제를 하면서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그러면서 그 과제를 하고 인터넷에 잠깐 문제가 근데, 생기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아, 우리 금방 들어오실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네. 네. 네, 사실 6주 아마 우리 지금 박지영 그룹 리더님도 듣고 계시지만 6주차가 분명히 쉽지 않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건 그러니까 제가 정말 놀라웠던 거는 그게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인데 아까 우리 박유진 그림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아이들이 너무너무 다들 잘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게 참 저도 되게 신기했어요. 와, 이거를 이렇게까지 막 자기들이 몇십, 10번, 20번까지 찍어가면서 그렇게 하는 그게 도대체 뭘까? 그 힘이 뭘까? 이런 생각도 참 이제 아마 3, 4, 5, 6주차 거치시면서 이제 참 뭔가 그렇게 잘하려고 하는 마음을 보시면 되게 뿌듯하실 거고 또 반대로 그 과정이 이제 쉽지 않고 또 그 과정에서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거 보면 또 마음이 좀 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 근데 결국은 그런 과정들이 또 저는 성취감을 가장 극대화해서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우선 지금 들어오셨어요. 네네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노트북이 갑자기 꺼져 버렸어요. 어떡해요. 괜찮습니다. 말씀 쭉 이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그게 그런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배가 아파서 소파에 잠깐 누울게 했는데 누워서는 못 일어나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래서 그날 저녁도 못 먹고 그대로 잠들어 버렸어요. 아무것도 못 하고 못 일어나겠다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제 하는 말이 과제를 못 올려서 어떻게 과제 기한이 이제 지났으니까요. 막 그런 걸 걱정하는 걸 보면서 정말 만감이 교차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아이는 완벽하기를 원했는데 저는 완벽이 아니고 완료를 요구를 했거든요. 너가 해내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야. 저도 했어요. 저도 아이가 한 거를 읽었는데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고 이게 문장이 길어서 저도 자연스럽게 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엄마도 이러니까 괜찮아 하고 했는데 그날을 못 받아들이더라고 아이가. 못 받아들인 이제 하루가 지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자기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 그래 완벽보다 내가 내 실력에서 완벽보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자. 이제 그거를 보면서 아, 이 아이가 스스로의 한계치를 이게 한번 이게 넘어보는 경험을 하는구나 하면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아이가 그날을 그렇게 올리고 이제 플래너, 교환 일기를 쓸 때, 나 아쉽지만 잘 못했지만 끝까지 해낸 나에게 스스로 칭찬을 해주고 싶어 라고 이렇게 쓴 부분이 있어서, 아, 너가 그렇게 느꼈구나. 그래서 박수를 보내고 그 뒷날 바로 수업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느낀 건 수업 중에 자기가 제일 못했대요. 영어 연설문을. 제일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해낸 거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어. 그래서 엄마 나 영어 공부 이제 열심히 하고 싶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성취감이나 자신감을 얻은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제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그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까지의 그 모든 디넵 선생님들과 뭐 대표님과 부대표님과 그리고 이제 플래너와 이 교환이 이게 모든 게 합쳐져서 이 아이한테 이런 마음을 가지게끔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떤 결과물보다는 이제 해냈다. 뭔가 플래너를 썼다. 그리고 교환 일기를 한 줄이라도 썼다. 이런 이 경험 자체, 시도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요 작은 성취가 쌓이고 쌓이면 이 아이들한테는 나는 뭐든 할 수 있어. 나는 뭔가는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 사기 구루님들은 너무 소통을 잘하시고 글도 피드백도 너무 잘 주시고 리더님들도 너무 주말에도 다들 플래너를 쓰고 하셔서 제가 지금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더 배우는 자세로 함께 할 거고요. 이렇게 사기에 이제 그 리더 구루로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솔직하게 너무 잘 말씀을 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저도 이제 공부방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영어 발표회를 시키거든요.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면 능력이 되고 실력이 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힘들어하고 소개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 박유진 구루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경험치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우리 박지영 구루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앞에 구루님께서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요. 저 원래 얘기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 저는 지금 대구에 살고 있고요. 초등학교인데 4학년 올라가는 딸아이랑 7살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저도 2기에 디넵을 참여하게 됐었는데요. 다은 리더는 뭐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영어도 좋아해가지고 여기서 하는 미션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힘들어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냥 재밌게 했었는데 단지 처음에 이제 뭐 만다라트 작성할 때나 이럴 때 보면 뭐 딱히 꿈을 처음부터 되게 가지고 있던 아이는 아니었어가지고요. 이번 요 디넷 과정을 하면서 그런 꿈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자기가 뭐 영어를 좋아하니까는 나는 영어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깊게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었어요. 저는 디넷 강의를 하면서 제일 좋았던 거는 제가 최근에 그 책을 하나 읽은 게 있는데요. 스카이버스라고 분당 강쌤이 쓰신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 내용 중에서 제일 좀 와닿았던 게 뭐 고등학교 가서 많은 성적이 떨어진 아이들의 케이스를 보면은 초등학교 때 갖춰져야 될 거를 못 갖춘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특히 이제 거기서 보면 제일 와닿았던 게 기초 학습 능력도 있지만 학습 태도라든지 습관이라든지 마인드 같은 거를 초등학교 때 심어줬어야 되는데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였는데
저는 이게 딱 디넵에서 배운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내가 이 시기에 이 과정을 정말 잘 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다은이가 이거 디넵을 하면서 플래너를 쓰고 하면서 되게 뭔가 좀 체계적이게 바뀌게 된 것 같아요. 또 스스로 매일매일 뭔가 작성하고 자기가 이제 그 플랜을 지켜나가고 뭐 하면서 뭐라 해야 돼, 자기 꿈을 향해서 자기가 한 걸음씩 뭐 실천하고 있다는 그런 거를 스스로 이제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졸업하고 그 뭐죠? 디네버스 리더님들 따로 하는 그 소통 공간에서도요. 다은이가 거기 나오는 미션 과제들도 너무 괜찮고요. 이게 그 리더들의 덕목을 12개월 과정이라고 하셨나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딱 정해서 해주시던데 거기에서 추천해 주시는 영화든 책이든 이런 게 다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신랑도 되게 칭찬 많이 해줘요. 정말 잘 신청했다고, 이 과정을 잘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줌 수업, 부모 수업을 하고 있는 것 자체를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예, 오늘 같은 경우도 저희 시댁에서 여행을 1박 2일로 갔었는데요. 오늘 이거 줌 10시 수업 때문에 제가 부다다 왔거든요, 시댁에서. 그래가지고 시댁에서는 교육열에, 별난 교육열을 가진 별난 며느리라고 할지언정 남편도 빨리 가야 된다고 집에 빨리 시간 맞춰서 와가지고 이렇게 줌 참여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저도 여기서 아이들한테 칭찬을 많이 해 달라고 하시는데 저도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는 그게 잘 아직도 많이는 안 되거든요. 다른 구루님들처럼. 근데 다은 리더가 아직도 엄마 다른 구루님들이 쓴 피드백 좀 보라고, 엄마 너무 영혼이 없는 것 같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배워나가는 과정이고요. 저도 더 좀 적극적인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아이의 장점을 바라볼 수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기 리더님들은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플래너랑 교환일기랑 피드백 너무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얼마나 프로그램이 좋은지 여러분 보셨지요? 지금 그 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바뀌시고, 끝나고도 또 소통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좋은 또 그 미션이라던가 그게 계속 연계된다는 게,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하는 중에 이거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안 해도 되니까, 또, 그리고 그 적기라는 게 있는데, 정말 여러분, 디넵에 오신 것 같아서 제가 이 프로그램 듣고 이 프로그램은 정말 잘 될 수밖에 없다.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차시에서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저희 조승우 작가님의 미니 강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나와주셔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승우 작가입니다. 네. 네, 우선 그 두 분 구루 리더님들 말씀 들으면 사실 저희가 뭐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 들으면서 저는 우리 구루님들께서 사실 뭐 저도 이 일을, 그러니까 뭐 정말 국어, 영어, 수학을 정말 가르쳐 주는 그런 일이 아니고 이 디넵 스몰빅 클래스를 하는 일, 또 반대로 우리 구루님들께서 이 바쁜 방학에 정말 딴 집에서는 선행도 정말 많이 시키고, 이제 뭐 제가 방학 때 정말 이렇게 아침 10 to 10으로 이렇게 다 채우시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이라도. 그래서 그런 이제 좀 환경에서 사실 디넵에 함께 하시는 그 선택이 분명히 쉽진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많은 용기를 요하는 선택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루 리더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4기 로켓반 수업까지 하고 왔는데도 뭐 제가 만든 교육 프로그램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이건 아이들이 꼭 아이들에게
난 정말 필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오늘도 수업을 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그런 점에서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 구루님들께서 스스로 그런 용기를 내서 하신 그 선택에 저는 정말 자부심을 느껴도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리더님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고 올바른, 정말 이 아이가 당장의 뭔가가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뭔가가 아니라 5년 뒤, 10년 뒤에 어떤 삶을 살아나갈 것인가라는 질문 안에서 하셨던 그 선택들이 정말 저는 자부심을 느끼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 선택이 후회가 되지 않게끔 저도 이제 열심히 저희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리더님들에게 또 구루님들께 정말 좋은 경험과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한 30분 정도 강연을 준비를 했는데요. 짧게 화면을 공유 드려서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우리 이제 4기 그 구루님들을 뵙기 위해 머리도 이제 세 단장을 하고, 네, 정말 네 미용실에 가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꾸미고 왔는데, 네, 이게 제가 1년에 이렇게 매년 몸무게를 재면 점점점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늘어간다는 것을 지금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그 옛날에 어른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살 빼야지 이런 말씀들이 약간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화면을 보면서 늘 충격을 좀 받습니다. 2년 전에 유튜브와 지금 유튜브를 보면 충격을 받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고 있지만 이제는 좀 컨텐츠를 승부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조 작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부모님 라이브 1주차 라이브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혹시 이제 또 저를 못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솔비클래스라는 이 교육 스타트업이죠. 에듀테크 스타트업이죠. 그래서 이걸 창업을 해서 이제 유튜브에서 뭐 보신 분들 보셨겠지만,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첫 창업을 했다가 아주 2년 만에 시원하게 억 단위의 돈을 날려먹고 이제 열심히 갚아 나갔다가 이제 솔비클래스를 2년 전에 창업을 다시 해서 지금 회사를 하고 있고요. 참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저 유튜브도 애정해 주시고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에도 함께 해주셔서 20명의 팀원들과 회사를 열심히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원래 외교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여기 제가 우리 크리 코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성적 밖에서 공부하라 책을 다 이제 보내드렸을 거예요. 그 책이 제가 군생활 이제 학부 2학년 끝나고 군대 가서 2년 동안 군생활하면서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10대 때 느끼고 깨달았던 것들, 이제 어찌 보면 저는 항상 뭔가를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건 많았는데, 그때마다 처음부터 잘 됐던 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그게 반장이 되는 것이든 전교 회장이 되는 것이든 혹은 뭐 공부를 하는 것이든 혹은 뭐 회사를 하는 것이든, 근데 그 과정에서 정말 사람이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려면 뭐가 필요할까라는 생각들을 참 감사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런 고민들의 결과물이 이제 디넵과 이 크리에이티브 리더십 코스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아까 우리 구루 리더님 2분 계셨잖아요. 그럼 리더님들이 이제 저희가 수료식 때 다 리더님들의 연설 영상을 저희가 편집을 해서 다 보여드려요. 물론 이제 영어 연설은 이제 6주차에 제출이 되기 때문에 그 수료식 때는 이제 한글 연설 영상을 보여드리는데, 그거 2기 리더님들의 연설 영상을 좀 짧게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방금 들리셨나요? 네. 아이고. 여러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지구는 우리의 것이 아닌 잠시 빈 강예지 것입니다.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박유진 다음 리더님 세기에도 아름다운 지구를 선물해 주어야 하죠. 저와 함께 지구에게 푸른 빛을 들려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미래 환경을 지키는 CEO 강예지입니다. 저는 영어가 좋기만 한데 제 친구들은 왜 영어를 싫어할까요? 저는 아이들에게 재밌고 특별한 영어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영어 선생님이 된다면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한국어처럼 영어로도 유창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웹툰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저에게 웹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큰 기쁨 같은 존재였습니다. 제가 웹툰 작가가 되고 싶은 이유는 사람들에게 웹툰의 감동과 재미를 알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주는 웹툰 작가가 꾸민 김유찬 리더였습니다.
나는 암을 정복하고 암뿐만이 아니라 다른 불치병들도 고칠 수 있는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해낼 수 있습니다. 제 꿈은 생명공학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린 동생과 아닌 외국인과 대화하면서 답답함을 느낀 적이 있나요? 제가 꾸고 있는 통역사라는 꿈은 그 답답함을 없앨 수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서 느끼는 답답함은 정말 엄청나기에 꼭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통역사 박문경입니다. 동물들이 불치병에 걸려 죽는 일이 없도록 도와줄 건데요. 동물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제가 수의사가 된다면 제 눈이 빠지도록 연구를 하고 화다리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치료를 아주 열심히 할 것을 맹세합니다. 네, 정말 우리 두 분의 구루님 계시니까 리더님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리더님들도 4기의 리더님들도 이제 6주가 끝날 땐 이렇게 사실 지금까지 3기까지 해서 뭐 아직 3기는 진행 중이긴 하지만 모든 리더님들이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다 이렇게 멋진 연설을 모두가 다 해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구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리더님들 안에 있는 그 잠재력이 참 얼마나 큰지를 사실 저도 이거 코스 만들면서 진짜 이거 우리 애들이 다 할 수 있을까? 사실 걱정 아닌 걱정을 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모두가 정말 해내는 걸 보면서 분명 쉽지만은 않지만 우리 부모님들, 구루님들의 칭찬과 지지와 인정과 격려 그리고 동시에 다른 동료 리더들, 선생님들의 지지가 있다면 정말 이 아이들은 못 해낼 것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보면서 했는데 우리 4기 리더님들도 멋지게 이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꼭 칭찬과 격려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강연 주제는 이제 어떠한 칭찬과 어떠한 피드백을 해주셔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로 제가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끝나고는 이제 또 나사 코스의 부모 라이브로 넘어가서 또 강연을 해야 돼서 최대한 빠르게 우리가 우리 의미 있는 어떤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혹시 이 책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유튜브에서 저희 출판사에서 늘 저한테 저자님 좀 그러지 좀 마세요 그러시지만 제 책은 안 사셔도 이 책은 꼭 사서 읽어보셔라라고 강추 오브 강추를 항상 하는 책입니다. 캐럴 드웩 교수의 마인드셋이라는 책인데요. 이 캐럴 드웩이라는 분은 스탠퍼드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그래서 교육 전공하신 분들은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큼 굉장히 저명한 학자인데요. 이제 이분이 연구를 했어요. 이제 세계적인로 성공한 운동선수들, 학자들, 뭐 CEO들 다 연구를 해보니까 정말 뭐 여러 가지의 어떤 요소들이 있었지만 아주 명확한 공통점이 한 가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마인드셋이라는 거고요. 그럼 이 마인드셋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마인드가 중요해 뭐 이런 좀 넓은 의미의 마인드라기보다는 이분을 마인드셋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한 사람이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바라보는 관점,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바라보는 마음속의 렌즈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재능과 능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그 렌즈가 마치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가 있는 것처럼 이 마인드셋에도 두 가지 종류의 마인드셋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의 재능과 능력이 얼마든지 발전, 성장, 정확히는 변화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가진 것이 바로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런 단어 많이 쓰죠. 너는 수학 머리가 좀 있어. 너는 공부 머리가 정말 없는 것 같아. 거기 될 놈 될 안 되란 이런 말 많이 하죠. 될 놈은 결국 되고 안 될 놈은 끝까지 안 되더라. 그러니까 그런 이제 타고난 능력과 재능이 어떤 타고난 것이거나 혹은 고정되어 있고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가진 것이 바로 고정 마인드셋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짐작하시겠지만 그 성공한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이 바로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거였고 물론 이게 늘 사람이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이 공존하고 이 비중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이 성장 마인드셋이 결국은 이 성공의 가장 중요한 분야를 막론하고 중요한 것이더라 이야기를 했는데 전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걸 확 이제 제가 느꼈던 계기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바로 이 압축공부라는 책을 쓰면서 이 책이 어떤 책이었냐면
뭐 우리 리더님들이 다 공부를 잘하거나 명문대에 가야 될 필요는 전혀 없지만 이제 공부라는 여러 분야 중에 한 분야에서 이제 좋은 성과를 거둔 학생들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처음에 출발선이 평균에 못 미치는 그런 이제 학생들을 인터뷰를 해서 도대체 어떻게 압축적으로 성장을 해냈냐 인터뷰를 해서 쓴 책이 압축 공부라는 책인데 참 놀랍게도 제가 40명을 거의 한 명당 2시간씩 인터뷰를 했는데 이들 모두가 본인이 의식도 못하고 있었지만 40명이 전부 다 결국 이 압축 성장의 계기 혹은 압축 성장의 가장 결정적인 어떤 영향을 준 것을 다 이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개념 안에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참 놀라워서 저 처음에 몰랐는데 인터뷰한 걸 다 보다 보니까 이들이 얘기한 건 다 성장 마인드셋과 관련된 얘기였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뭘까? 그래서 더 고민을 하고 탐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캐럴 드웨 이 교수가 쓴 이 마인드셋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이제 정말 많은 얘기들이 있어서 사실 제가 오늘 얘기 드리는 건 정말 압축해서 좀 이제 부분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의 성취와 성장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한 2, 3년 전쯤에 되게 감명 깊게 읽었던 베스트셀러 뭐 자기계발서 중에 아마 한 번쯤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이 꽤나 이제 유행했었던 책인데 저는 그 책에서 가장 와닿았던 꼭지가 뭐였냐면 우리는 막 어릴 때부터 부족한 점을 반성하는 습관을 늘 가져왔잖아요. 근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는 아침마다 자신의 유능함을 되새긴다는 거예요. 그 유능함을 되새기는 방법이 바로 자신의 성취 경험, 성공 경험을 되새기는 것이고 그렇게 나는 내가 오늘 또 이 산을 넘어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거고 사실 이제 그 내용이 이번에 제가 그 저희 부모 라이브 미션으로 공유드렸던 유튜브의 첫 번째 영상인데 제가 학생회장이 되기 어려웠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그런 경험들을 짚어주신 게 제 같은 맥락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오늘 진짜 드리고 싶은 핵심은 사실 두 번째인데요. 실패를 노력, 방법, 과정의 문제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근데 이게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만 가도 시험을 치잖아요. 그럼 시험 치고 나면 우리가 시험 결과를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제 이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을까에 대해서 원인을 어디에다 둘지 그걸 좀 어려운 말로 귀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귀인을 이제 여러 곳에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주 대표적으로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그 귀인을 타고난 재능이나 능력에 한다는 것이고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귀인을 하냐면 예를 들면 내가 A라는 교재를 봤어야 되는데 B라는 교재로 공부를 한 거예요. 반대로 또 A라는 학원을 가는 게 맞았는데 B라는 학원을 가는 게 학원을 간 거예요. 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내가 뭐 3주 동안 시험 기간을 3주로 잡았어야 되는데 2주만 잡은 거예요. 다 이거 내가 뭐 한 거죠? 선택한 거죠. 그래서 이 선택한 것들의 결과물로 내가 시험을 못 봤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그러면 이 결과를 바꾸려면 난 뭘 하면 되죠? 앞에 선택들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즉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 나라는 사람의 바꿀 수 없는 뭔가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했던 것들의 결과로서 이 결과가 나왔다면 이 결과를 바꾸고 싶다면 언제든지 내가 이 선택을 다르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실까요? 이게 바로 이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과 실력이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 실패가 전부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제가 오늘 이제 지금까지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오늘 드리는 이제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인데요.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캐럴 드웨 교수는 자녀가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게 되느냐가 사실 부모님의 마인드셋과 부모님의 피드백에 따라서 결정된다 혹은 아주 큰 영향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한 가지 문제를 내볼 텐데요. 이 문제 상황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한 아이가 이제 리본 체조 대회에 나갔어요. 근데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승을 하려고 리본 체조 대회에 나갔는데
나름 열심히 했는데 상을 못 받았어요. 그랬을 때 부모님이 어떠한 피드백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피드백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뭐 예를 들면 리더님들이 어디 뭐 글쓰기 대회 나갔거나 어디 발표 대회 나가거나 무슨 시험을 봤는데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럴 때 어떻게 피드백을 평소에 해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답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5가지 선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좋은 피드백, 정확히는 가장 덜 나쁜 피드백이 무엇인지를 꼽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이제 한번 생각하시는 답을 적어주세요. 우리 구루 리더님 2분은 또 알고 계시니까 정답을 발설하지 말아주시고요. 네, 한번. 네, 1번. 내 생각엔 네가 최고야. 엄마 생각에는 네가 최고야. 2번. 네가 받아야 마땅한 우승 리본을 도둑 맞았어. 3번. 체조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야. 4번. 너는 재능이 있으니 다음엔 반드시 우승할 거야. 5번. 넌 우승할 자격이 없었어. 네. 출제자의 의도는 분명히 가장 덜 나쁜 피드백이 무엇일까요? 라고 말씀드렸고, 이 문제 제가 만든 거 아니고요. 막 제가 막 그 뇌피셜로 만든 게 아니라 그 마인드셋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고, 지금까지 압도적으로 4번이 많습니다. 네,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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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네, 다들 어떻게 평소에 피드백을 해주셨는지 혹은 어떤 게 좋은 피드백인지 한번 채팅창에 써주시면, 네, 뭐 지금까지 한 분 1번 제외하고 다 4번을 써주셨어요. 네. 네. 없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없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네. 1번. 네, 1번. 네, 좋습니다. 네, 약간 4번과 1번 바로 나뉘셨는데, 네. 네. 이유정 리더님, 신경원 구루님, 이유정 구루님, 신경원 구루님, 김리나 구루님, 5번, 세 분이 약간 경매 같네요. 네. 네. 네, 세 분이 쭈루룩 5번을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4번이 제일 많았습니다. 네. 아마 구루 리더님들 약간 뭔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셨는데, 이 문제를 제가 내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정답은요, 5번이고요. 네. 그리고 더 제가 문제를 잘 낸 이유는 캐롤 드웨 교수는 여기서 4번이 가장 위험한 메시지, 하지 말아야 할 피드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절대로 세계적인 권위자가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는 말아주시고, 왜 그런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마지막에 그 5번 3명 얘기해 주신 분, 네, 놀랍습니다. 네. 첫 번째. 내 생각엔 네가 최고야. 이거 뭐죠?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진실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제가 왜 되게 중요한 선지 중에 하나로 생각하냐면, 캐롤 드웨 교수를 포함해서 모든 전문가들이 입 모아서 하는 얘기가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좋은 피드백의 조건은 반드시 정직함에 기반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객관적인 상황 판단에 기반해야 한다고 해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성공하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자기 객관화가 잘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소위 말하는 메타인지죠. 자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어떤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1번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인 정직함에 기반한 피드백이 아닙니다. 두 번째, 네가 받아야 마땅한 우승 리본을 도둑 맞았어. 이거 뭐죠? 남 탓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이게 내가 뭐가 부족했지, 내가 뭘 보완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쟤 때문에 안 됐어. 이것 때문에 안 됐어. 남 탓을 하는 아이로 자랄 거예요. 이 피드백이 왜 중요하냐면, 피드백은 우리 부모님들이 말 그대로요, 삶이라는 건, 세상이라는 건 이렇게 바라보면 되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매일매일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우리 부모님들이 매일매일 해주시는 피드백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3번, 체조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뭐죠? 가치를 폄하하는 거고, 소위 정신 승리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4번. 네. 너는 재능이 있으니 다음엔 반드시 우승할 거야. 이게 바로 가장 위험한 메시지라고 얘기합니다. 왜 가장 위험한 메시지냐? 얘기를 드려볼게요. 너는 재능이 있으니 다음에 반드시 우승할 거야.
이 말은 핵심이 뭐냐면요. 다음엔 반드시 우승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의도를 말씀하셨겠지만 재능이 있으니 우승할 거야.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우승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은 이번에 했는데 내가 우승을 못했어요. 다음에 했는데 또 우승을 못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꿈이나 목표라는 게 한 번만에 이루어지는 일이 잘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받았어요. 내가 다음에 했는데 또 우승을 못했어요. 그럼 이 아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엄마 아빠가 재능이 있으니 우승할 거라고 했어요. 우승할 때 재능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우승을 못했어요. 그럼 고로 나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재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재능이 우승하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나는 재능이 없으니 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미 여기 구루님들 인생 살면서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는데 성과를 내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드는데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그런 의미에서 가장 위험한 메시지고 고정 마인드셋을 심어주는 대표적인 피드백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물론 이제 5번 왜 5번 안 꼽으셨는지 제가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정없고 이거 약간 냉정해 보이고 이 우리의 상처받지 않을까 이 나쁜 엄마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셔서 분명히 이걸 선택하셨다고 생각해요. 물론 근데 이제 당연히 출제자의 의도를 부각하기 위해서 5번을 넣겠죠. 이 교수도. 물론 당연히 첫 번째로 공감과 위로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좋은 피드백의 첫 번째 조건은 공감을 하고 위로해주고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요. 객관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해요. 거기에 덧붙여서 어떻게 하면 이걸 개선할 수 있을지 보완할 수 있을지까지 얘기해주는 그 도움 닫기를 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피드백의 3조건이라고 이 캐롤 드웨 교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피드백을 주실 때 우리 아이가 실패를 했거나 뭔가 부족함이 있었을 때 이 세 가지의 피드백 원칙을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 결과가 아닌 과정, 노력 중심의 칭찬. 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 중심으로 칭찬해 줘야 된다. 이 얘기를 처음으로 한 사람이 바로 이 캐롤 드웨기라는 분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되게 오늘 이 장표에서 되게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칭찬을 하는 건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는 것도 있지만 좋은 행동은 강화하고 좀 해야 하는데 하기 싫은 일들은 하게 만들고 뭔가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들을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칭찬의 또 다른 힘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칭찬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칭찬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선택하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바꿀 수 있는 것, 내가 선택하고 의지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것을 칭찬해 주셔야 그 행동을 강화하고 그 행동을 지속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여러분? 네. 마지막으로 정서적 지지해 주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왜곡이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 판단에 의거해서 정직함에 기반해서 피드백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성장 마인드셋과 칭찬 피드백의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제가 자기 객관화 얘기를 드렸잖아요. 부족에 대한 인정, 수용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음 주 미션과도 연관되고 이미 플래너 피드백을 해주시는 부분과도 연관되어 있어서 메타인지 얘기만 딱 5분 정도 하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메타인지가 바로 그 자기 객관화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안다. 동시에 이런 결과가 왜 나왔는지를 알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를 안다. 그리고 어떻게 보완할지를 안다. 이게 이제 메타인지의 가장 핵심 기능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비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든 리더님들이 뭐 다 공부를 잘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그냥 압축 공부라는 책을 쓰면서 느꼈던 거라 공부라는 비유로 갖고 한 번 더 얘기를 드릴게요. 시험 공부라는 측면에서 이제 소위 공부의 신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 제가 정말 학교 다니면서 꽤 봤어요. 근데 진짜 어떤 아이들이 이제 공부의 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어떤 선생님께서 예를 들면 언제 어떤 책을 갖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범위로 언제 시험을 볼 거야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내가 어떤 교재를 갖고 어떤 방법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만큼 시험 공부를 할지가 시나리오처럼 쫙 그려져요. 그게 1번. 2번, 그렇게 공부하면 얼마만큼의 결과가 나올지 예측이 돼요. 그리고 3번, 그 예측한 결과와 실제 결과가 일치해요. 전 이게 소위 말하는 공부의 신의 경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이거는 사실 제가 아마 김연아 선수도 그럴 것이고 손흥민 선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방금 이 어떤 메타인지가 다 잘 작동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비유가 메타인지가 가장 끝판을 찍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비유를 든 건데, 그럼 이 안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녹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기르기 위한 3가지 질문을 좀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리 리더님들한테 뭔가를 할 때 그 플래너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보면 expected라고 해서 소요 예측 시간 그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획이라는 것은 시간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 많은 학생들, 중고등학생들도 머릿속에 계획을 세울 때 투두 리스트만 있지 시간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구루님들도 학창시절에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시험 전날, 하루만 진짜 더 있었으면 내가 시험 훨씬 잘 볼 수 있었을 텐데, 시험 공부 일주일만 일찍 시작할 걸. 근데 우리가 그때마다 귀인을 어디다가 했냐면, 열심히 공부하지 못했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다음 시험에 또 어떻게 돼요? 또 시험 전날, 하루만 일찍 공부할 걸. 일주일만 있었으면,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열심히 안 한 것도 맞지만, 진짜 본질은 이 시험 공부의 분량이 내가 2주짜리가 아니라 3주짜리라는 걸 몰랐기 때문이에요.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걸 정확히 예측하고 눈에 보였으면 3주 전에 시험 공부를 시작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실패하고 달성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시간에 대한 개념, 정확히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연습을 하는 것이 메타인지를 기르는 첫 번째 지름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플래너를 만들 때도 그 익스펙티드를 꼭 넣어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 되지 않겠지만 실제 걸린 시간 옆에 이제 형광펜으로 칠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 2가지를 비교하면서 왜 이렇게 오차가 생겼을까? 왜 이렇게 갭이 생겼을까를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이 트레이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2번째는 무엇부터 하는 게 좋을까? 이게 이제 시간과의 이제 맥락에서 연장선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저는 우선순위라는 것이 순서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선순위의 진짜 개념은 내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시간이 부족했을 때 무엇부터 하지 않을지를 정하는 것이 우선순위의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구분할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잘 되는 아이들은 그게 잘 되는 거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제가 인터뷰해보면 모두가 뭐가 잘 되어 있냐면 버리는 연습이 잘 되어 있어요. 우리 구루님들 깨끗한 집의 공통점은 뭘까요? 잘 버리는 거죠. 버리는 연습이 잘 된 분들의 집이 깨끗하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걸 제가 왜 얘기 드리냐면, 우리 리더님들도 구루님들도 어떤 스케줄을 짤 때나 공부할 때, 방학 스케줄 짤 때 항상 뭘 더 추가할 게 없을까 고민하세요. 근데 이미 우리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무엇부터 덜어내야 될까, 버려야 할까, 그래야 진짜 우리가 원하는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냥 결과가 좋았어, 나빴어, 실패했어, 성공했어가 아니라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라는 질문. 지금 어떤 결과가 우리 초등학교 때 인생에 막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잖아요. 그보다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지를 복귀하고 피드백하는 태도와 습관을 우리 리더님들이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면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플래너 피드백 그리고 교환 얘기를 해주실 때 첫 번째는 이제 그래서 이제 성장 마인드셋 얘기 드렸고 메타인지 얘기 드렸고, 이거 2개를 종합해서 앞으로 플래너와 교환 얘기 피드백은 이렇게 해주시라라는 건데요. 플래너 항목 중에서 가장 하기 싫었거나 힘들었을 일 1가지에 대해서 코멘트 해주시면 이것이 이 하기 싫은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인정, 칭찬, 지지의 힘을 가져다 줄 겁니다. 2번째,
아까 바꿀 수 있는 것을 칭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강화시켰으면 하는 그 행동들을 칭찬해 주고 짚어 주시면 그 행동을 계속해서 강화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이 노력한 전체 과정과 성취한 것에 대해서는 교환 일기에 칭찬과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이 균형을 맞춰서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피드백의 시작은 제대로 알아봐 주는 것이고 충분히 듣고 충분히 보고 충분히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 얘기가 오늘 좀 압축되어 있었지만 마인드셋이라는 책 혹여 아직 안 읽어보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리더님들께 성장 마인드셋을 심어주는 말씀과 피드백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딱 맞춰서 끝냈는데 또 흥분해가지고 이게 딱 잘 얘기가 됐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아마 남은 부모 라이브 때 종종 인사를 드리고 또 기회 될 때마다 이런 도움 되실 만한 얘기들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이제 또 나사 코스로 가서 같은 얘기를 다시 또 드리기 위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남은 부모 라이브는 또 녹화본으로 저도 보면서 부모님들이 어떤 생각 갖고 계시고 어떤 또 고민들 갖고 계신지 보면서 밴드로 또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 조 작가님 말씀 너무 잘하시지 않아요? 시간도 잘 맞추시는 것도 있고 저렇게 열정을 가지고 강의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데도 이렇게 느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렇게 열심히 하면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우러나오는 것 같아요. 저 때는 왜 저런 좋으신 분이 없었나 정말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요즘에 이제 살을 빼려고 운동을 하는데 저희 코치님이 어쨌든 이제 짐을 위해서는 열심히 하셔야지 회원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떠나서 너무 열심히 앞에서 운동을 하시고 솔선수범을 하시니까 제가 느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분이 저렇게 열심히 하면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울어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조승우 대표님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좋은 프로그램이고 본인이 열심히 해서 이 디냅을 활성화시키는 게 본인의 일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하면 내가 참여했지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도 생기는데 그걸 작게 본다면 또 어떤 이제 우리 구루님들 피드백하는 이야기를 보면 다른 데는 열심히 하는데 왜 안 할까라는 고민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엄마가 더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조금 느슨하려고 그래도 또 공간과 또 그런 어떤 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도 느슨해지려고도 하더라도 이렇게 또 열심히 또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제가 공유를 하나 하고 우리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한 30분 정도 교환일기 미션에 대해서 부모님 소감 발표 및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으로 선정한 분은 가장 댓글을 많이 다신 분이세요. 그래서 왜 제가 글 올려주고 밑에 이렇게 글 달아주시면 여러분도 고맙지 않나요? 그래도 그거 읽고 또 글 쓰는데 두 줄 쓰는데도 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어떤 분이신지 한 번은 쭉 봤어요. 그리고 한 분 한 분, 한 번은 다 코멘트를 달았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많이 코멘트를 다시는 구루님이 임명진 구루님이셨어요. 혹시 임명진 구루님 계신가요? 마이크 한번 켜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너무 친절하게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제 생각에는 제가 들어간 수요일 라이브하고 목요일 중에 임명진 구루님이 제일 댓글을 많이 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 한번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제가 스스로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좀 느껴서 이제 피드백 해줄 때도 그렇고 이제 다른 구루님들의 피드백들을 좀 보면서 많이 배우고 싶은 마음에 일단은 다 하나씩 다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봤으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또 같은 마음에 누군가 내 글을 한번 봤다라는 거를 알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냥 간단하게라도 예 남기려고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수요일에 제일 댓글을 많이 다신 구루 리더님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을 다른 분들은 어떻게 다는지 궁금하고 그 댓글에 좋은 글을 본인도 좀 카피해서 쓰고 싶어서 다 보면서 댓글을 다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공통점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가 김민순 구루님을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김민순 구루님은 아마 저희 아니다. 우리 구루 리더님이 또 추천하신 분이 아니고 두 번째로 또 댓글을 많이 다셔서 그 다음에 또 이 좋아요 이렇게 이모티콘을 많이 하신 분으로 제 같은 경우에는 호스트가 이제 그 통계가 밴드에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 칠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김민순 구루님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우리 김민순 구루님 계신가요? 네, 예. 일주일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또 소감 한번 부탁드려 봅니다. 어, 아이들이 이제 미션 하거나 플래너 작성하는 거 보고, 되게 처음에는 깜짝 놀랐던 게 아이들 스케줄이 엄청 빡빡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때는 초등학교 때 방학하면 어디 놀러 가고, 뭐, 친척댁 가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애들은 너무 빡빡해서 그게 제일 많이 놀랬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많이 하는 이유가 뭘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음, 좀, 저 자신을 한번 좀 반성을 해봤어요. 우리 아들은 얼마나 힘들까?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힘들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스케줄을 네. 조금 조절을 하셨나요? 예, 오늘 요즘에는 조금씩 조절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오늘 아까 조 작가님 발표한 그 강연 중에 가장 제가 감명 깊었던 거는 버리는 노력을 제가 잘 버리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버려야 되겠다는 그 교훈을 하나 제가 얻었습니다. 어저께는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받아 적거나 무슨 말이 들어오는지 아무것도 안 들렸거든요. 근데 오늘은 정말 여유가 생겨서 댓글도 한번 달아보고 강의를 들으면서 받아도 적어봤는데 버린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근데 정말 그 민순 구루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스케줄이 많으면 어떤 정도 조절을 하고 근데 또 아이들이 학원에 간다고 그 스케줄이 빡빡하다고 그래서 모든 게 다 체화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멍 때리는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가만히 누워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좋은 기회인 것 같네요. 그럼 디냅을 하고 플랜을 한번 보고 또 하나씩 하나씩 스케줄 조절을 해가면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엔 그러면 저희가 자, 최미연 구루님 계십니까? 최미연 네. 구루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미연 구루님은 네. 우리 리더님 앞에 하트 네. 이렇게 다 제가 하트를 하나만 그렸나 그랬는데 다 네. 하트더라고요. 저희 딸 이름도 윤서예요. 네.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는데 너무 예쁘고 네. 아기자기하시고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네. 이야기 한번 그 일주일 동안 하시고 어떠셨는지 소감 한번 이야기 부탁드려도 될까요?
맨날 고생하니까 막 칭찬도 해주고 하고 싶은데 성격이 제가 그러질 못해가지고 잘 마음 전달을 못했는데 이렇게 교환 일기도 쓰고 피드백 주면서 마음을 전달할 수 있게 되니까 너무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아이도 더 밝아진 것 같고 좀 아무래도 화이팅이 더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다른 기수의 부모님들이 소통하는 이야기를 봤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진작 나한테 이런 말 좀 해주지. 그러니까 네. 엄마하고 아이하고, 우리가 또 쑥스럽기도 하고 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좋은 말을 글로 쓰니까 그 리더님이 엄마한테 엄마 이런 이야기 나한테 진작 좀 해주지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소통을 잘 안 하는데 이렇게 글로써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되게 좋고, 이런 계기로 또 사랑한다는 말, 좋아한다는 말도 얘기에 쓸 수 있고 서로한테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다른 구루님께서는 만약 디냅 과정이 끝난다 하더라도 또 계속 이 일기를 유지해 나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어저께는 많은 얘기가 길이가 되게 길었어요. 하시는 말씀들이. 근데 오늘은 제가 좀 살짝 당황스러운 게 짧으십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셔요, 여러분. 그럼 괜찮아요. 제가 어저께는 이분들이 말을 쓰면 굉장히 이래서, 다음부터는 1시간 30분에 22분만 잡아도 80분이니까 가능하겠다 이랬는데, 제가 생각이 많아집니다 하면서. 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우리 구루님을 한번 만나 뵙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박유진 구루님이세요. 박유진 구루님 계십니까? 네, 예. 구루님, 그렇죠. 구루 리더입니다. 예, 예. 예. 거기. 제가 박유진 구루님을 여기다 왜 넣었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게 박유진 구루님 아니시고 혹시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혹시 요거 어느 분이 쓰신 거예요? 이거? 우리 이거, 유진 네, 구루님이 네네, 보라고 맞습니다. 올리신 거죠? 네네. 저희, 네네네. 구루 리더들 거도 올려달라고 아, 하셔서, 아, 아, 아. 네, 제가 정신이 없었네요. 유진 구루님은 얘기하셨으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쓰시는 거 보셨지요?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구루님, 유진 구루 리더님 죄송합니다. 자, 다음은 조영옥 구루님이셔요. 근데 조영옥 구루님은 우리 박유진 구루님께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고 또 이야기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올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조영옥 구루님 혹시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주일 진행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이야기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처음에는 좀 쓰려고 하니까 조금 어렵긴 했는데, 쓰다 보니까 자꾸 말이 이렇게 쓰고 싶은 글이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좀 최소화해서 쓰긴 하는데, 그냥 아이가 이제 혼자 스스로 하면서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네. 쓰는 데는 어려움거나 뭐 그러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때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저녁에 오고 와서 퇴근하고 이제 끝에 쓰려고 하니까 마음이 약간 급해져가지고 그런 건 있긴 했는데 그냥 재미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아셔야 돼요. 어차피 제가 모두가 한 번 정도, 왜냐면 우리 리더님한테는 발표 왜 못해? 해봐. 막 이러면서 구루님 시간 되면 되게 떨린 거 아시죠? 막 심장 튀어나올 것 같고 1분 잠깐 얘기하는데도 막 이런 걸 우리도 체험을 해보고 우리도 느껴봐야 합니다. 우리 애는 왜 못해? 제가
예전에 그 아까 누가 우리 리더님께서 리더님 구루 리더님께서 아이 배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걸 몰랐는데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희 딸이 영어 학원에서 발표 대회를 할 때 아팠어요. 왜 아팠는지 그땐 제가 몰랐거든요. 저는 좀 액티브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아픈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그게 저한테 엄마가 가고 거기 앞에서 발표하는 게 그 아이한테 너무 스트레스인데 그걸 제가 그때는 몰라줬나 봐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서야 깨달은 제가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영욱 구루님 이야기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아마 요렇게 해서 2차시 안내를 가야 되는데 제가 요렇게 준비하고 난 다음에 궁금한 분들 제가 보시면 이렇게 40분 다 코멘트를 달면서 색칠해 놓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 그 중에 정선우 리더님 계실까요? 정선우 리더님 혹시 오셨습니까? 네네. 예. 네. 정선우 리더님, 김혜원 구루님. 네. 네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준비 없이 그냥 제가 불러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보면 제가 실천이 어렵다, 인증 강제성에 어찌어찌함 이렇게 써놨는데 어떻게 요즘에는 괜찮으신지요? 이 화면은 제 거가 아닌데. 예,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2차시 그렇게 준비한 5분이 너무 짧게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색칠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렇게 하고 저희가 2차시 안내하고 그다음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11시 30분에 아마 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화려할 때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제가 우리 김혜원 구루님께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일주일 하시고 소감이 어떠신지 잠깐 이야기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이가 플래너를 쓰는 걸 너무 어려워해서 지난 한 주간은 사실 날렸고요. 지금 저는 계속 쓰라고 잔소리를 하고 아이는 좀 쓰다 말고 그냥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이러다가 이제 쓰기 시작해서 제가 조금 더 도움 주고 해서 그 형광펜 뭐 여러 가지 색깔 있는 거 사다가 지금 시작을 했는데 이제 좀 뭐 좀 하려고 실천이 어렵기는 한데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시작하자마자 제가 어제는 12시 정각에 글을 올린지를 몰랐어요. 그저께 그래서 어제 인증하려고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정신 좀 차려야지 제대로 되는 게 없어서 오늘부터 좀 정신 차리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처음이니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나중에 한꺼번에 쭉 올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간혹. 그래서 이제 조금 처음부터 잘하시는 분도 있고 이걸 계기로 내가 배워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목표치가 너무 크면 힘든데 하나 그냥 내가 플래너 작성하는 거 또 그거를 여기서 배우고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운동 같은 경우에도 이게 공부와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도 몸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서 그런 분들이 이제 6명 정도 모여서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이 막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얼마큼 노력하면 일주일에 한 막 5kg 정도 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코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는 살을 못 빼고 일주일에 1kg 아니면 더 0.7kg 정도가 빼는 게 이상적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한꺼번에는 안 되고 목표를 작게 갖고 그게 실천이 되어서 성취감을 느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쩜 그게 공부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운동이랑 그리고 또 운동은 정직하잖아요. 한 만큼 몸에서 나오고 그냥 먹으면 또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공부하고 운동이 정말 같다라는 걸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고 또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 좋은 공부 강사님들이 유튜브에서 하시는 이야기하고 똑같다는 이
예시만 다를 뿐 똑같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한 분 정도 제가 또 우리 라켓반에서 이성우 리더님, 아니 구루님 있으신가요? 안희 구루님.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안희 구루님도 그 댓글을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는 구루님 중에 한 분이셔요. 그래서 네. 제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가 힘든데 요즘엔 어떻게 해결이 좀 되셨습니까? 네, 맞아요. 방학이라서 일찍 자고 그러니까 늦게 자고 또 늦게까지 또 잠을 자고 늦잠을 자는 일이 많아가지고 하루의 계획이 좀 이제 뒤로 미뤄지고 계속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하는데 좀 이번 방학이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조금씩 빨라지고 있는데 아직도 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쵸. 저희 집도 그게 안건이긴 한데요.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또 학교에 가게 되면 일어나잖아요, 그 시간에.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저도 고민이긴 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입시라던가 아니면 시험은 9시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거를 3년 동안 일찍 9시에 이 머리가 이제 딱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루를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준비하시는 분들, 고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맞추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3년 동안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또 그런 게 있어요. 그 여러분 혹시 삐뽀삐뽀 119 아세요? 저는 그 아이가 처음일 때 육아서 보고 애 잡을 뻔했잖아요. 이렇게 불 끄면 애가 잔다고 그래서 근데 우리 집 애는 안 자요. 불을 잡고 얼마나 울어대는지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애는 그거랑 안 맞다는 거를 둘째 낳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책도 그 책이 정답이 아닌 거지. 애마다 다르고 내 자식을 거기다 맞추려고 하는 순간 글쎄요. 맞춰서 딱 떨어지면 그 책이 정말 좋은 책인데 아닐 수도 있다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 아침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닌 것 같긴 해요. 근데 조금씩 이게 루틴은 잡아가야 되니까 그렇죠. 이 방학 동안에는 몇 시에 요즘에 일어나시나요? 보통 10시가 넘는 것 같아요. 네. 그 대신 9시에 이제 저녁에 늦게 이제 막 11시, 12시까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좀 책도 읽고 그러는 시간을 좀 방학이라 좀 자유롭게 놔뒀더니 이제 그렇게 늦게 좀 점점 늦어지는 시간이 된 거고 다시 이제 학교로 다시 돌아가면 일상으로 이제 돌아가겠지만 저는 이제 꿈꾸는 게 아침형 인간이 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아침형 인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제 생각만큼 따라주진 않더라고요. 혹시 아기 때도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잠이 좀 많은 편이긴 했어요. 아침잠이. 그래서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아이마다 이제 성향이 다르고 또 몸의 그 리듬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강요하진 않는데 사실 저녁 때 좀 집중이 잘 되고 동생이 있다 보니까 아침에 좀 늦게까지 좀 푹 자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거를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입시나 다른 공부하는데 아침형 인간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씩 그래도 좀 빨리 바꾸는 그런 걸 좀 요즘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성공을 하시길 옆에서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2차 시 안내를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건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시에는 여러분 미션이 그 자녀의 플래너를 메타인지 관점에서 피드백하기인데 아까 너무 다행스럽게 우리 조승우 작가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박지영 구루님은 막 사진을 찍고 계시는 것 같던데 맞나요? 그래서 내가 옆에다 채팅할까 그랬는데 똑같은 말이 공지 글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찍으신 분들은 내일 밴드 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녹화하잖아요. 이 재방송을 밴드에 올려드려요. 그래서 쭉 하셔서 필요한 부분을 다시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힘들게 찍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제가 안타까워서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보고 있었어요. 혹시 또 제가 오버한 걸 수도 있잖아요. 다른 거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솔직히 저희가 부모 라이브라는 게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강연을 듣는 건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스몰빅스에 너무 좋은 강의 많고요. 그 다음에 좋은 책이 또 나에게 맞는 좋은 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조 작가님 강의는 좋은 게 또 우리 저희 부모 밴드에 매일 미션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만나서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좋은 점이 있다라는 걸 서로 이야기하는 거, 그 시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고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마이크가 켜지는 순간 막 떨리고 어떤 이야기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우리 구루님들 성함 이야기해 주시고 지원한 동기하고 우리 리더님 이름과 또 이 디냅을 어떻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로 이 블랭크를 채워서 한 분씩 마이크를 켜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괜찮으시죠? 그렇죠. 다 괜찮으시다고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게 제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 이야기를 나누면 아마 거의 39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분 정도?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이제 1분을 하면 한 39분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1분에서 2분 안짝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미션을 지나고 나서 좋았던 점, 나빴던 점을 이제 저희가 칭찬 일기 또 플래너 작성하면서 이야기거리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소통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딱 제가 1시간 반인데 우리가 저녁 때 만나는데 굳이 시간을 오버타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딱 맞춰서 그 시간에 맞춰서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로 제가 여러분한테 책 한 권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꿈들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면서 그림책을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그 전에 저한테 그림책을 읽어주시는 분은 아무도 없었는데 아이 봉사하고 싶어서 그림책을 배우게 되었는데 작가님이 그림책 읽어주는데 저는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저한테 책 읽어주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봉사로 어르신들 그림책도 읽어드리고 아이들에게 도서관에 가서 그림책도 읽어주는 그런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림책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림책 강사인데 왜 이렇게 못 읽어?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지금 떨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침착해 보이더라도 제가 많이 떨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잘 못 읽으면 못 읽는갑다 그렇게 그냥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읽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게 멋진 책이거든요.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조던 스코트, 시드니 스미스 그림, 김지은 옮김.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눈을 떠요. 아침마다 낱말들의 소리가 들려요. 나를 둘러싸는 소리가 들려요. 내 방창 너머로 보이는 소나무의 스, 소나무 가지에 내려앉은 까마귀의 크, 아침 하늘에 희미해져 가는 달의 드. 나는 아침마다 나를 둘러싼 낱말들의 소리를 들으며 깨어나요. 그리고 나는 그 어떤 것도 말할 수가 없어요. 소나무의 스가 입안에 뿌리를 내리며 혀와 뒤엉켜 버려요. 까마귀의 끈은 목구멍 안쪽으로 딱 달라붙어요. 달에 드는 마법처럼 내 입술을 지워버려요. 나는 그저 웅얼거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침마다 목구멍에 달라붙은 낱말들의 소리와 함께 깨어나요. 나는 돌멩이처럼 조용해요. 소리 없이 아침밥을 먹어요.
말없이 학교 갈 준비를 해요. 학교에서 맨 뒷자리에 앉아요. 말을 할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요. 선생님이 나에게 무언가 물어보면 모든 아이들이 나를 돌아다 봐요. 아이들은 내 입에서 혀 대신 소나무 가지가 튀어나오는 걸 보지 못해요. 아이들은 내 목구멍 안쪽에 까마귀가 까악까악 우는 걸 듣지 못해요. 아이들은 내 입을 열 때 스며 나오는 달빛을 보지 않아요. 아이들은 내가 저희들처럼 말하지 않는 것에만 귀를 기울여요. 아이들은 내 입이 얼마나 이상해지는지만 봐요. 내가 얼마나 겁을 먹는지만 봐요. 내 입은 꼼짝하지 않아요. 내 입은 아침에 그 낱말들로 가득 차 있어요. 아침은 언제나 힘들어요. 오늘은 유난히 더 그래요. 그 어떤 날보다 목구멍이 꽉 막힌 것 같아요. 선생님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고 했어요. 오늘은 내 차례예요. 그래서 입에 아예 꼼짝 안 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아빠가 나를 데리러 학교에 왔어요. 발표를 잘 못했나 보구나. 아빠는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어요. 우리 어디 조용한 데 들렀다 갈까? 아빠는 나를 데리고 강가로 갔어요. 우리는 알록달록한 바위와 물벌레들을 살펴보면서 강을 따라 걸었어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 아빠와 단둘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하지만 발표 시간이 자꾸만 떠올라요. 그 많은 눈이 내 입술에 뒤틀리고 일그러지는 걸 지켜보았어요. 그 많은 입이 키득거리며 나를 비웃었어요. 뱃속에 폭풍이 일어난 것 같아요. 두 눈에 빗물이 가득 차 올라와요. 아빠는 내가 슬퍼하는 걸 보고 나를 가까이 끌어당겼어요. 그러고는 강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강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이지? 너도 저 강물처럼 말한단다. 나는 강물을 보았어요. 물거품이 일고 굽이치다가 소용돌이 치고 부딪혀요. 아빠는 말했어요. 내가 강물처럼 말한다고. 아빠는 말했어요. 내가 강물처럼 말한다고. 나는 울고 싶을 때마다 이 말을 떠올려요. 그러면 울음을 삼킬 수 있거든요. 나는 강물처럼 말한다. 나는 말하기 싫을 때마다 이 말을 떠올려요. 그러면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강물처럼 말한다. 나를 둘러싼 낱말들을 말하기 어려울 때면 그 당당한 강물을 생각해요. 소용돌이 치고 물거품을 일으키고 굽이치고 부딪히는 강물을요. 그 빠른 물살 너머의 잔잔한 강물도 떠올려요. 그곳에서는 물결이 부드럽게 일렁이며 반짝거려요. 내 입도 그렇게 움직여요. 난 그렇게 말해요. 강물도 더듬거릴 때가 있어요. 내가 그런 것처럼요. 나는 아침마다 나를 둘러싼 낱말들의 소리를 들으며 깨어나요. 학교에 가서 발표 시간에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에 대해 말했어요. 그 강에 대해서 말했지요.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책이 너무 멋지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누군가가 이 지은 작가님이 말더듬이셨대요. 그리고 말더듬이가 있고요. 그런데 아버님이 이렇게 본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이렇게 써서 상을 받게 되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말을 해주면 우리 리더님이 그 마음을 마음에 가지고 있겠지요. 제가 그림책
공부를 하면서 아주 큰 인물이 되신 분, 성함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 큰 인물이 되신 분이 어렸을 때 베개맡에서 할머니가 항상 어떤 말을 해주셨냐면 너는 큰 인물이 될 거라고 얘기하셨대요. 잠잘 때마다 너는 큰 인물이 될 거야. 너는 큰 인물이 될 거야를 할머니가 항상 얘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그분은 정말 큰 인물이 되셨어요. 저는 정말 제가 의도하진 않았는데 저희 딸한테 너는 정말 럭키한 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럭키하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 구루님들도 우리 리더님들한테 정말 사랑이 담긴 생각하는 이렇게 럭키한 딸도 있고 정말 사랑스러운 딸도 있고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아드님도 있으실 거고 그런 것들을 정말 우리 구루님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마지막 멘트. 제가 요 글이 너무 좋아서 엄마가 이런 건지도 모르고 엄마가 되었지만 어떻게든 엄마로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서로가 서로를 위해 응원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구루입니다.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는 저희가 이제 설 연휴라서 만나지 않고요. 다다음 주 2월 2일 목요일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만남이었는데 어떻게 저 열심히 잘 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근데 되게 떨리네요.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그 헤어질 때 있잖아요. 제가 어저께는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뭐라고 외쳐야 되는지 혹시 아세요? 그렇죠. 제가 우리 박지영 리더님, 구루님께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리더. 제가 얼마나 당황하면 입을 보면서도 안 들려요. 자, 여러분 마이크를 켜시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리더 하고 우리 헤어지는 거예요. 가능하시죠, 여러분? 자, 전부 다 마이크를 한번 켜봐 주십시오.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둘, 셋 하고 외쳐볼게요. 잠깐만요. 제가 공유를 중지하면 여러분이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 둘, 셋, 리더 하고, 그리고 설 명절 여러분 잘 보내시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셔요, 여러분. 자, 그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리더.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가시면 됩니다.